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청와대의 국어와 국문을 다루는 능력 두 번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국빈 만찬을 대접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청와대 브리핑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브리핑 내용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의 마지막 일정은 국빈 만찬이었습니다. 공식 환영식과 바티엠몰에서의 친교 일정, 정상회담과 MOU 체결식을 순조롭게 마친 양 정상은 한결 편안한 분위기로 보고르궁 가루다홀에 마련된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의 두 문장입니다. 가장 앞에 있는 문장은 그냥 일반적인 것이니까 그대로 가고, 공식 환영식과 바티엠몰에서의 친교 일정, 이 부분을 살펴보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방문은 다른 나라의 정상을 접대하는 혹은 대우하는 이런 방식은 외교 관례로서 몇 단계로 나누어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 방문과 국빈 방문은 구분됩니다. 구별되는 것으로서 국빈 방문은 공식 방문보다 한 단계 위의 의전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빈 방문을 하면 국빈 환영식을 해야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공식 환영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만찬도 국빈 만찬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공식 방문인지 국빈 방문인지가 불명확해지죠. 청와대 브리핑은 공식 환영식과 이랬기 때문에 이것은 국빈 환영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일반적인 명칭으로 이렇게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 문제를 하나 짚어보았고, 그 다음으로 여기에 보면 ABCD라고 하는 것들을 순조롭게 마친 양 정상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식 환영식, 그것이 A, BTM몰에서의 친교 일정이 B, 정상회담이 C, MOU 체결식이 D라고 했을 때 ABCD를 순조롭게 마친 양 정상은, 그러면 순조롭다 하는 이야기는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무난하게 아무 문제 없이, 이런 뜻이죠. 그런데 아주 귀한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간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이와 같은 ABCD라고 하는 행사를 순조롭게 마쳤다는 데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순조롭지 않은 것이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굳이 순조롭게 마친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 왜 이 브리핑을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테러 예고가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 여러 가지 일들이 환영식을 잘 안 해준다든지
친교 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정상회담이 불발된다든지, MOU 체결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러한 어떤 결렬 또는 실패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일까? 그렇죠. 그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 실패할까봐 마음을 졸이고 있었던 모양이다. 또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닐까. 굳이 이 공식 브리핑을 하면서 이것을 순조롭게 마친이라는 말을 쓴 것은 이 모든 내용들을 그 밑에 그 바탕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 없이 그야말로 순조롭게 이루어진 어떠한 이 행사들은 순조롭다는 말을 쓰지 않죠. 그냥 행사를 잘 치렀다.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순조롭게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은 국민들이 이 표현을 보면서 아주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여지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조롭게 ABCD를 마친 양 정상은 한결 편안한 분위기로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꽁트라든지 소설의 한 장면이면 의미 없이 한결 편안한 분위기로 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문서입니다. 공식 브리핑인 것이죠. 그러면 이 한결 편안한 분위기라는 것은 우선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전의 분위기가 편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편해졌습니다. 이러면 한결 편안한, 즉 비교급으로서 좀 더 편안한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순조롭게 마친 ABCD라고 하는 행사가 아주 편안한 것이었는가? 그런데 순조롭게라는 말에서 우리는 편안한 것은 아니고 좀 조바심을 내면서 매 단계를 거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전에도 편했는데 더 편해졌다. 그러면 또 하나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죠. 조금 전에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는 한결 편안한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다면 조금 전까지는 이 ABCD라는 그 행사가 잘 안 될까봐 마음을 졸이고 그랬는데 다행히 순조롭게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안도한 상태에서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그야말로 무난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청와대 사람들을 마음 졸이게 했는지 그것을 우리로서는 알 수 없죠. 다음 문장입니다. 경제, 문화, 정치계 등 양국의 주요 인사 70여 명이 참석한 국빈 만찬은 인도네시아 전통 공연이 펼쳐져 우리 측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는 무엇입니까? 주어는 국빈 만찬이지요. 국빈 만찬은 그 다음에 문장 맨 끝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국빈 만찬에
지금 국빈 만찬에 참석한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측 그리고 우리 한국 측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국빈 만찬은이 아니고 이 경우에는 국빈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어떻든 이 문장은 국빈 만찬을 주어로 썼습니다. 그 70여 명이 참석한 국빈 만찬은 인도네시아 전통 공연이 펼쳐져 이렇게 되었습니다. 만찬은 공연이 펼쳐져. 이 부분이 호응이 되지 않죠. 만찬에서는 만찬 그 프로그램 중에는 공연도 들어 있었다. 이런 뜻인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으로서는 이어지지 않는 것이 분명하지요. 인도네시아 전통 공연이 펼쳐졌다. 여기까지 국빈 만찬은 인도네시아 전통 공연이 펼쳐져. 여기에 이미 주어가 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그 조사를 바꾸면서 문장의 위치 그 글들을 다시 바로잡아 보십시오. 우리 측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빈 만찬은 우리 측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중간에 있는 인도네시아 전통 공연이 펼쳐져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상황을 정리해 보기로 합시다. 우리 측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죠. 한국 사람들이 국빈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전통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전통 공연을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주목하다라는 그 표현은 썩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측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우리가 주목한 것이 아니고 이 청와대 글은 수시로 불필요하게 항상 당하는 위치에서 서술을 합니다. 이것을 수동이라든지 피동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것이죠. 내가 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내가 하게 되었다 to로 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우리가 그것을 주의를 기울여서 보았다. 우리 눈에 그것이 아주 잘 들어왔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무엇이? 전통 공연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어는 국빈 만찬입니다. 문장이 지금 성분이 뒤엉켜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와 객체, 동작을 하는 자와 동작을 받는 자가 뒤엉켜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장이 복잡해지고 비문이 되는 것이죠. 다음 내용입니다. 제공된 만찬 요리는 국빈 방문의 격에 따라 그러면 우선 여기부터 보죠. 국빈 방문의 격에 따른다고 한다면 국빈 방문의 격이 여러 격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격에 따르는 것이니까. 최고의 예우와 격식을 표현하기 위해, 그러니까 격에 따라서 국빈 방문의 격이 A격, B격, C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야 격에 따르겠죠. 하나밖에 없다면 격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격에 따라서 최고의 예우와 격식을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A격에 해당되는 국비는 A격의 최고 예우와 격식을, B격에 해당되는 국비는 B격의 최고 예우와 격식을 표현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빈방문의 격에 따라 최고의 예우와 격식을 표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요리사들이 전체 요리부터 디저트까지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취향을 고려해 위해 준비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위해 부분은 오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청와대 브리핑이기 때문에 오자가 있으면 안 되죠. 다시 살펴보고 잘못된 것은 신속하게 바로 잡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요리사가 최고의 요리사다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최고의 요리사인데 그 오는 손님에 따라서 A격 손님과 B격 손님을 다르게 이 등급을 구분해서 예우와 격식을 표현한다고 했기 때문에 최고의 요리사이지만 그곳에 간 손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테이블에 나오는 요리는 격이 달라진다. 급이 달라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격에 따라 등급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를 하되 그 당사자들의 취향을 고려했다. 브리핑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A, B, C 이런 격 중에 몇 급짜리 격이었을까? 궁금하죠? 그 다음에 브리핑 내용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고 위도도 대통령은 만찬이 진행되는 중에도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말에 동감을 표시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이것을 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똑같이 앞에다 두고 바라보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 이 글을 쓴, 즉 이 브리핑을 한 공무원은 문재인 씨의 부하입니까? 조코 위도도 씨의 부하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공정하게 중간에 서서 두 사람을 저울질하듯이 보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청와대 브리핑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임무와 그러한 것들, 자신의 위치를 먼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하는 공무원은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하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일하는, 지금 이 브리핑을 하는 이 공무원은 제3자가 아닙니다. 기자가 아닌 것입니다. 관찰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자신의 본분을 잘 지키는
그러한 업무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시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혼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브리핑하는 글, 이 글을 보면 어느 신문사의 기자가 보면서 저 사람들 하면서 쓴 것 같습니다. 그의 국적은 미국인지 중국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만찬이 진행되는 중에도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것을 보면 그 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누군가가 썼다, 이것을 알 수 있고, 서로의 말에 동감을 표시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두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는 정도 거리에 앉아있는, 거기에서 이 둘을 관찰하는 누군가가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결코 문재인의 부하가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청와대 브리핑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인도네시아에서의 그 국빈 만찬장의 내용을 전달할 때 이 국빈 만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그 주인공은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갔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의 부하이기 때문에, 그는 문재인 대통령 이외에는 반드시 모두를 상대방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만 우리 편, 나머지는 다 상대, 이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선은 충성심이 없다, 그렇게 평가를 받겠죠. 또 위계질서가 엉망이다, 청와대의 위계질서가 엉망이다, 대통령의 지도력이 없다, 집안 단속도 못한다, 즉 법도를 모른다, 이러한 평가들이 결코 야박한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면, 부하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면 나가서 이렇게 망신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청와대 브리핑이니까 전 국민 앞에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무엇이 망신이냐?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공무원이, 제대로 된 대통령의 부하가 쓴 글이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이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과,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주인공이죠. 이제 두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만찬이 진행되는 중에도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말에 동감을 표시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바꿔놓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과 만찬이 진행되는 중에도 수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상대방의 말에 동감을 표시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번째 문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인공이고 주체이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이 같이, 누가 주인공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같이 행동하는 것이고, 글을 쓰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라 관찰자입니다. 다르죠. 다음 문장입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조코이 대통령은 또 조코이 대통령의 일을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오늘 촬영한 사진을 담은 사진첩 3권을 문재인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로 증정했습니다. 이것은 조코이 대통령이 주동자입니다. 그 동작의, 그 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조코이 대통령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BTM몰에서 함께 했던 모습이 하고 쉼표로 끝내버렸습니다. 다른 한 권은 김정숙 여사를 위한 것이었으며 여기에서는 쉼표를 생략했습니다. 생략이 아니라 들어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3번째 사진첩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위해 마련한 사진첩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앞부분에 BTM몰에서 함께 했던 모습이 라는 것의 서술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문장 끝에 있는 것이라면 BTM몰에서 함께 했던 모습이 마련한 사진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 문장 끝부분과 호응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BTM몰에서 함께 했던 모습이 쉼표, 이 부분은 뒤에 서술부가 실종되었다. 문장이 끊어져 없어졌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문단입니다. 반가웠던 만남, 서로의 공통점과 관심사를 통해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 굉장히 그 감상적이고 사적인 상태, 그 관계를 묘사하고 있죠. 그 시간을 뒤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떠나야 할 시간,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보겠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의장대와 함께 본관, 현관으로 나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차량에 탑승하고 떠나는 모습을 배웅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반가웠던 만남, 서로 우정을 나누었던 시간을 뒤로 하고 라고 하면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내심일 수 있고 또는 조코이 대통령의 내심일 수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어느 쪽, 어느 한 사람의 내심을 알 수 있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이야기를 들었든지 혹은 그냥 단순한 추측인지, 단순한 추측이라면 이것은 무의미한 글자의 낭비에 해당이 되지요. 어떻든 이러한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을 뒤로 하고 아주 그 묘사적인 그런 글입니다. 비논리적인 글이죠.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은 흘러가 버리고 없습니다. 뒤로 할 것도 없죠. 어떻든 그렇게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떠나야 할 시간, 이 부분을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떠납니다. 무대가 있으면 그 무대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무대는 그대로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것을 보면 조코이 대통령은 의장대와 함께 본관, 현관으로 나와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집이 있을 때,
집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쓰는 사람은 현관 쪽에 있었다는 뜻이죠. 이 사람은 현관 쪽에 서 있는데 조코이 대통령이 안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 관찰자는 조코이 대통령의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무대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관찰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갈 것인가, 같이 가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조코이 대통령이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차량에 탑승하고 떠나는 모습을 배웅했습니다. 배웅하는 사람은 이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떠났죠. 문재인 대통령은 점점 멀어집니다. 관찰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떠나는 모습을 배웅하는 사람은 조코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좀 복잡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이렇죠. 이 브리핑을 하는 이 공무원, 이 사람이 지금 써놓은 글을 보면 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수행하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배웅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배웅하는 사람은 이쪽 인도네시아 쪽입니다. 그리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 옆에 끝까지 서 있죠. 아마 아직도 인도네시아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 문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청와대 브리핑을 보면서 어째서 시점이 바뀌고 있는가? 주어, 그러니까 동작을 하는 사람과 동작을 받는 사람이 카메라를 만약에 한 세 대 정도를 가지고 어떤 장면을 촬영한다고 했을 때 카메라마다 카메라맨은 다릅니다. 카메라 3개를 두고 한 사람이 쫓아다니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고 한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사진 촬영을 하는 그러한 글입니다. 글을 이런 식으로 되는 대로 쓰는 사람이 어떤 창작을 하면, 문예 창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철수 씨가 철이 씨에게 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래서 철수 씨는 그 총알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아주 편하게 글을 끝내는 그러한 사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흔히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장면을 그 감정을 뭉클하는 감정을 그 순간을 잘 전달하는 것이 글을 잘 쓰는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잘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논리적이지 않으면 그것은 글도 무엇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픽션의 세계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물론 글 쓰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판단을, 그 사람의 의지를 상당히 존중합니다. 왜냐하면은 읽는 사람은 주어진 것을 읽고 나름대로 이해하기 마련인 것이죠. 소설가의 작품을 읽고 독자가
소설가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고 다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브리핑은 이것이 공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공무라고 하는 것은 취직을 하기 위해서 쓰는 이력서 혹은 요즘 많이 쓰는 그 서류 전형을 할 때 쓰는 자기소개서 혹은 논문, 심지어 우리가 아주 많이 흔하게 보는 신문의 기사, 이런 것들이 글 쓰는 사람의 주관에 치우쳐서 전달되는 내용과 자기 자신이 썼을 때의 의사가 다른 것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일입니다. 업무이고 감정의 묘사가 아니라 사건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브리핑은 보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리고 진실에 가까운 사실을 써야 합니다. 자기 눈으로 착시를 일으켜서 자기의 상상을 덧붙여서 이렇게 쓰는 것은 청와대 브리핑으로서 나오면 그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범죄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앞으로 아주 일대 쇄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면 사람을 바꾸기라도 해서 제대로 공무 수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